E9 근로자 가지 마. 지원 안 돼. 유학생들만 지방으로 가라. 안녕하세요. 골드인의 류지영입니다. 오늘은 23년 12월 9일 저녁 9시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4년도 F2R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대한 전망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현실과 또 우려되는 문제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결정이 됐어요. 금요일날 야간에 공지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E9 근로자는 이제 안 된다, 확정이 된 거고요. 일부에서 E9 근로자 후반기 때 풀어준다,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E9 정책이 16만 5천 명 뽑는다고 할 때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E9 근로자로 지역에 더 확대해서 근로자를 확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좀 보면 F2R 비자가 어떻게 갈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책의 흐름을 봐야지, 시범 사업할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될 것이다, 이 올해는 안 됩니다. 저도 확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제 E9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저도 후반기 때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F2R 비자는 TO가 부족한 한이 있더라도 E9 근로자를 전환시키는 정책은 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9 근로자 F2R 준비했던 분들은 E7-4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방향 전환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정책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무부와 어떤 고용노동부와 이 비자 사업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 있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또 확정적인 것은 이제 지원도 불어가 됐죠. 사실 작년에 이제 지원이 되는 것은 좀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체계화에 대한 부분을 이번 정책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F2R 비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침, 지침들은 이제 보니까 연구가 좀 체계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한 데이터들을 뽑아낸 거고, 이제 E9 근로자들에 대한 지역 이동, 그다음에 F2R 지역 전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용주들에 대한 불만들을 모두 다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 때문에 이제 24년도에는 E9 근로자에 대한 어떤 방향의 정책이 고용노동부하고 함께 간다고 보여지고, 또 E7-4에 대한 정책이 이제 올해 새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책도 일관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F2R 비자로 K포인트 E7-4로 된 인원들은 허용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러니까 계약 조건 2년의 조건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한 정책을 포함해서 F2R에 이번에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발표된 공고문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특징적으로 총 8가지 파트를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이제 한국어 능력이죠. 기존과 올해와 동일하게 24년도에도 이제 3급을 기준으로 하는데, 25년도부터는 이제 4단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F2R 비자도 파격적인 그런 조건이 아니고, 이제 다른 F2 비자와 이제 비슷한 조건의 이제 어학 능력을 요구한다는 걸로 이제 정책의 방향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역 특화형 비자로 가더라도 25년도에는 이제 4단계로 올려서 이제 중구난방의 이제 어떤 형태의 F2를 너무 과한 특혜를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이제 24년도에 갈 수 있는 인원들은 이 3단계 이상을 유지한 자격 조건을 유지해야 되니까 E9 근로자들은 이제 더더욱 어렵죠. E9 근로자들 이제 3단계 어렵다고 보고,
왜냐면 이번에 K포인트 274 할 때 2단계도 따기 힘들어하는 현재 상태에서 E9 근로자들이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또 25년도에 4단계라고 목을 박은 것은 E9 근로자가 가기 더 힘든 장애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E9 근로자들께서는 E7-4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나머지 D2, D10, E7-4 비자를 가진 분들이 F2R에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맞다고 보여져요. 두 번째 법질서 준수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는 벌금 200만 원 정도까지도 사실 허락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부분 때문에 이제 완벽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법무부에서 외국인들 정책이 이제 두 가지 기조, 한국어 능력과 그다음에 문제가 없는 인원들, 법적인 문제가 없는 인원들에 대한 한국 정착을 위한 하나의 이민 정책의 일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F2R 자격을 얻기 위한 이제 벌금형도 허락하지 않는 제도로 이제 굳혀졌고요. 법무부의 의지가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소득 또는 학력 부분은 이제 23년도와 이제 동일하죠. GNI 70% 기준으로 하고, 학력은 이제 국내 전문대 이상자는 이제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이제, D2나 D10처럼 이제 국내 학위를 수여한 인원들은, 소득에 대한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유학생들을 좀 더 장려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법무부의 취지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번 F2R 사업은 E9 근로자 가지 마. 지원 안 돼. 유학생들만 지방으로 가라. 이런 취지로 좀 보여지고 이게 우수 인재 육성이라는 아예 이제 그 키워드가 그 23년도엔 좀 우스워졌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우수 인재 추천형 키워드를 이제 명확하게 취지 자체를 살려서 유학생들이 지방으로 가라. 이런 그 내용들을 아예 담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25년도에 4단계 가는 것도 한글을 4단계로 올린다는 건 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3단계가 되니까요. 25년도에 4단계를 충족할 수 있는 인원들은 근로자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이는 점점 힘들 것이고 결국 유학생들이 지방으로. 네 번째 좀 관심 있게 가질 게 이제 취창업이죠. 이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창업을 하는 건데, 요건 이제 올해 또 시행됐건 거의 유명무실했는데, 요건 좀 이제 좀 강조를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거주 지역은 이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도 될 것이고 광역시 지자체도 될 것이고 그 지자체에서 선정된 지역 내에서만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걸 이제 위배했을 때는 비자를 취소하겠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천명을 좀 했죠. 이게 거주지는 예를 들면 그 가까운 지자체로 해놓고 예를 들어 그 서천이면 서천으로 해놓고 일은 엉뚱한 데 가서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약 그런 일이 발생되면 이제 취소하겠다는 좀 의지로 좀 풀이가. 기간을 보면 이제 최초 제도하고 이거는 큰 차이는 없이 그대로 기조를 유지합니다. 5년간 이제 거주 지역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간이 되면 이제 F5로 전환할 때 GNI 7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동포의 경우는 좀 포함을 시켰어요. 국적은 이제 기존에 이번에 베트남이 가장 문제가 됐죠. 베트남 TO를 좀 많이 주다 보니까 특정 국가에 이제 F2R 신청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이번에 동남아 쪽 인원들이 좀 F2R이 좀 편성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가 40%가 넘지 않게 하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특징이고, 25년도 이후에는 30%로 줄여서 지역별, 국가별 안배를 좀 하겠다는 거죠. 이제 한 특정 국가가 지역에 이제 타운화되고 불악화되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는 좀 취지로 좀 이해도 할 수 있고요. 올해 이제
그 F2가 이제 막판에 접수할 때 이제 눈치 작전하면서 발생됐던 좀 중복 신청에 대한 문제를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고 썼어요.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넣고 저기 넣고 이제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접수도 못하고 실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접수해놓고 다른데 지자체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지자체 갑자기 추천서 나왔는데 TO가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다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적인 절차에 대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는 좀 몇 가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